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자, 네. 소개해드린 대로 최혜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뵙게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B 파이낸셜 솔루션의 최윤이라고 하고요. 저축 하나로라는 예금 비교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 그거부터 그럼 좀 설명해. 서비스 이름이 저축 하나로? 네, 저축 하나로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많이 얘기하면은 이걸 그냥 구호인 줄 아시더라고요. 하나로 저축하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서비스 이름을 정한 거는 저희 이제 앱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에서 모든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금리뿐만 아니라 위험성까지 다 비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축 하나로라고 지었습니다. 예금. 네, 정기 예금과 적금까지 포함해서요. 아, 그러니까 저축 상품에 대해서. 네. 아,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없던데 저축 하나로 넣어보니까. 아, 검색어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아니요, 그 앱에서. 아, 저희가 지금은 우선 안드로이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9월 달에 이제 웹 버전과 또 iOS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 아이폰을 써요 혹시? 저 아이폰 쓰거든요. 정신 못 차렸구나. 국산품 써야죠. 아, 아이폰이라 없고 안드로이드는 앱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름이 저축 하나로. 네. 이게 뭐 여윳돈 생길 때마다 대출 갚기 바쁜 2% 같은 케이스는 이런 거 바라보면 있는 자들을 위한 서비스다. 마음에 별로 안 든다. 네. 저는 예금 이자 많이 주는 곳을 찾아본 적이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아니 여윳돈이 있어야 예금 이자 높은 걸 찾죠. 대출 받아서 갚기 바쁜데 찾아본 적 있어요? 저는 대출이 없어가지고 돈이 항상 남습니다. 자랑이다. 집도 없고 뭐 돈 쓸 데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대출을 비교해 주는 서비스 지금 됩니까? 지금 뭐? 예금을 비교해 주는 서비스고요. 예금 이자를 비교해 주는 서비스. 이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자본이나 자산 규모도 다양하고 또 건전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투명하게 확인하시고 예치하실 수 있도록 혹시 이 은행이 이자는 많이 주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하실 수 있게끔 하는 앱입니다. 비싼 이자 주는 곳을 휴대폰 안에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A은행, B은행, C은행이 많이 주는구나. 내가 예를 들면 여윳돈이 1억 5천만 원 있는데 세 은행에 나눠서 5천만 원까지 넣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다음부터 새 은행은 찾아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죠? 지금은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또 온라인으로 다 각자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은행 홈페이지나 뭐 앱을 까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통장 만들 때 직접 안 가도 돼요? 요새는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뭐 한 달에 한 개밖에 만들 수 없다거나 이런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점이 많죠 지금은. 저는 통장 만들어 본 지도 한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통장이요? 여윳돈이 있어야 통장에다 넣지. 다만 이제 대출 받으러 가면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쪽에서 대출금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은행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게 앞으로 좀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대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출을 뭐 중개해 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대출 은행들 대출 금리를 비교해서 그러면 네 신용 등급 조건에면 뭐 A 은행이 가면 뭐 얼마로 대출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예금 금리를 비교해. 그럼 되게 좀 단순할 것 같은데 그거는 금리가 뭐 예를 들면 정기예금인데 어디가 높아요. 어느 저축은행이 제일 높고 그다음 1등 어디 2등 어디 쫙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가입은 안 된다 여기서? 네, 지금은 예금 중개업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가 없고요.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정보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가입은 그 은행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금융위에서 이 예금 중개업 제도를 열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올해 안에는 이런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개만 해주고 은행으로 가세요라고 해주고 그 손님으로부터 또는 은행으로부터 아무 돈을 안 받으십니까? 네, 지금은 어머나. 좀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는. 그냥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중개업자가 되면 내 앱에서 가입까지 하고 네, 예. 상품의 가입까지 가능해지고. 네, 가입 편의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동의해야 될 것도 많고 인증해야 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한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네. 규제가 풀렸으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앱 안에서 신한은행이 제일 많다. 그러면 신한은행으로 들어가서 가입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금도 넣고. 편리하겠군요, 그거 진짜. 네, 그렇죠. 예금 통장 만드는 그 절차는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은행마다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에 대한 피로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기술은 충분히 성숙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한두 번만 하시면은 계속 여러 계좌를 여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만 풀리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 중간에 수수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예. 중개업이 열리게 되면 중개업자 자체가 중개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수수료를 받을 수가 그럼 있습니다. 그 수수료 어떻게 받아요? 금액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신한은행에 가져갔다. 네. 그럼 네가 1,000만 원을 네가 데려왔구나. 그럼 1,000만 원에 곱하기 얼마?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수수료를 받는 네, 거예요? 그렇게 받을 은행으로부터? 예정입니다. 네. 은행으로부터? 네. 소비자로부터는 안 받나요? 원래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부담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지. 보면. 은행은 그거 감안해서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줄 되는 테니까.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마케팅비 딴 데다 쓰느니 네. 여기서 가져오면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이자들이 꽤 올랐죠? 예. 작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수수료도 안 받고 이렇게 좀 약간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별로 홍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운로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네. 여윳돈 많은 분들 많아요. 부럽습니다. 예. 요즘 금리 어떻습니까? 얼마나 돼요? 제일 높은 데가? 제일 높은 데가 3.7% 정도 정기예금이 그 정도고요. 네. 적금은 4.5%까지입니다. 어.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제2금융권 금리고요. 예. 제1금융권도 산업은행이 지금 3.6% 정도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6? 네. 그러니까 은행이 3.6인데 네.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은 3.7? 네. 굉장히 제일 높은 친구가? 네, 예, 맞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아니 안 나요? 저축은행 좀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산업은행이 미쳤거나? 지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LCR 규제 좀 완화했다 이런 아마 기사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네. 무슨 규제요? LCR 규제라고 해서 예. 이게 은행들이 혹시 뱅크런이 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굉장히 고유동성 현금화 자산을 많이 보유한 비율을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에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뱅크런이 났을 때 급작스럽게 이 은행이 뭐 부도가 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다시 올려가고 있는 추세라 은행들이 좀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이제 예금 금리를 제1금융권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CR 규제라고. 이게 그거예요. 그 은행들은 최소한 예를 들면 전쟁 나면 한 달 동안 먹고 살 석유와 식량은 비상식량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은행들도 혹시라도 뭔가 일이 터져서 뱅크런 같은 게 벌어지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은행들이 오는 손님한테 예금 내줄 수 있도록 외환 보유액이네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이자가 없으니까 유동성 높은 뭐 국채 같은 상품으로 갖고 있어라. 대출해주면 대출 갚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비상금을 항상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되는. 그걸 한 달치에 100% 갖고 있어, 80% 갖고 있어, 뭐 50% 갖고 있어. 근데 그 규제가 이따가 코로나 때는 좀 낮아졌다는 거죠? 네, 좀 낮춰줬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은 좀 대출 많이 해주라고. 네, 예. 쓸데없이 그거 갖고 있지 말고 대출해줘. 네, 그런 맞습니다. 거였는데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네.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하면은 조금 또 은행들도 힘드니까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하면 은행들은 지금
그럼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데. 대출을 회수하거나 예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시중은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해돼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왜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 저축은행 수준까지 따라 붙느냐. 즉 저축은행이 3.7 주는데 저축은행 1등이 그럼 은행 1등은 예전 같으면 한 2.5? 이 정도 주면 야, 너 좀 분발한다. 이런 건데 은행 1등이 3.6까지 붙었다는 건 웬만한 저축은행 제쳤다는 얘기예요. 그 그죠? 저축은행은 죽으라는 거지. 그럼 저축은행 누가 하겠어요? 같은 0.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은행들이 그 비율 맞추기가 급하구나 요즘. 코로나 원래는 1%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게 이제 평균적입니다. 저축은 1금융권, 2금융권이 근데 지금 그게 많이 붙은 모양이네요. 0.1% 차이로 거의 아니, 최고로 봤을 때는 저는 예전에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갔잖아요. 네, 예.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서 저축은행에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2금융권은 조금 신용도가 안 좋은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너무 많이 안 줬네. 그래서 금리 좀 더 높여. 그게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져서 자기가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내가 받는 금리도 낮아졌다. 그래서 저축은행도 예전만큼 예금 금리를 많이 안 주죠. 해주기가 어려워졌다. 그런 설명도 들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일부분은 맞고 또 일부분은 틀린 점이 있는데요. 네. 은행이 수익을 남기는 구조는 꼭 그 대출 이자율을 막 높여가지고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수익이 많이 나지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떼일 수도 가능성이 그렇죠. 또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거보다는 좀 양질의 대출을 많이 해서 잘 원활히 회수를 하고 그런 이제 영업력이 좀 좋고 운영 능력이 좋은 은행들이 사실은 이자도 더 많이 주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앱을 또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그렇지. 대출이 잘 나가야 예금 이자도 높게 주고 갖고 오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고책방 가면 책 장사 잘하는 분이 중고책 팔러 가도 후하게 쳐줘요. 그럼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봐도 사실은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오히려 막 이렇게 벽지 산간이 영업점이 좀 작고 그러니까 이자율을 더 많이 줄 것 같지만 사실 경기 좋은 지역이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들은 경제 활성화된 지역에 산업의 대출도 대출 원활하게 수요가 해주고 많으니까. 그래서 좀 이자를 더 주고라도 내가 대출을 많이 해서 잘 회수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야겠다. 그렇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려운 저축은행이에요. 예를 들면 저축은행은 장사 잘 안 돼. 그러면 그 금리를 좀 높여야 우리한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와봐야 그 돈을 대출을 해줄 수도 없고 해줘봐 자꾸 떼이기만 하고. 그냥 놀리고만 있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저축은행 중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모처의 저축은행은 네. 예금 금리가 매우 낮아요. 네. 아무도 거기 예금 안 하죠. 대출도 별로 안 해요. 직원도 별로 없어요. 거의 영업 안 하는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려면 왜 갖고 있어요라고 하면 저축은행 라이센스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오히려 대출이 잘 되는 데가 금리도 높게 하는군요. 네, 자금을 맞습니다. 빨리빨리 조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대로 하는 게 좋네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100% 다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는데 반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뭐 연체율이나 뭐 사실 뭐 BIS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네. 연체율이나 뭐 영업이익률이 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데 금리만 높게 주는 은행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런 건실한 경영을 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최고의 제일 아이들한 모델이고요. 이상적인 모델이고 또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기 때문에 건전성을 한번 확인하시고 하는 게 혹시나 또 그런 위기 시에 조금 그렇죠.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축은행이 부실해지기 시작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즉 예금 찾으러 오면 내줄 돈이 없으니까 저축은 회수가 안 되고 예금은 찾으러 오시고 은행은 돈이 없고 그러면 예금 이자를 높게 해서 일단 예금 받아. 그래서 또 예금 찾으러 오시는 분한테 드려. 이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반드시 여기는 영업도 잘하고 건실하구나라고. 아닙니다. 5천만 원 그 한도가 예금자 보호가 되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십시오. 아, 정말 진짜 답답해서 진짜 이 친구 돈이 많으면 그런 거 좀 잘 알아야죠. 아 물론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예금자 보호를 네. 받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혹시 네. 무슨 일이 생겨도 보호를 해줍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금 보험금을 타는 데까지 한 네. 2, 3개월의 소요가 돼요. 아 회사가 돈이 없으면 진짜로.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그게 그 회사가 완전히 부도 처리가 난 다음에 예.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몇 달 동안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도 또 아하. 계셨고 그동안 보면은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왜냐면 같은 금리면 굳이 우리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전성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한번 떼어 보시면 압니다. 저축은행 가서 각성하라 이것도 한번 해보고 문 열어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해보시면 진짜 저 예전에 넣었던 저축은행에서 없어졌어. 그 저축은행이 아예 없어진 데도 있어요. 정말. 돈은 어떻게 써요? 그 뺐었어요. 아. 빼긴 뺐었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없어진 회사도 있더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중은행이 그래서 그 LCR 비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예금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개점 휴업. 그럼 대출도 안 된다는 그럼 뜻인데. 대출도 안 나갈 텐데 은행들은 이 예금 많이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자꾸 대출을. 난 그래서 그거 혼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금감원한테 많이 혼나니까 불려가서 그 새로 오신 금융이 그래서 예금이자 금감원들 높여서 무섭잖아요. 예대 마진 좀 줄였다는 얘기 들으려고. 나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대 마진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 공시도 요즘 한다면서요. 대출이 안 나가도 일단 쌓아놔야 될 창고는 쌓아야 되니까. 그럼 그거 다 쌓고 나면 은행들은 이제 예금 이자 다시 내리겠네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차이가 나게끔 많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마 그래요? 다시 제 생각에는 적정 수준은 한 1% 정도 차이라고 큰 변화가 없으면 저축은행 대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전에 0.1% 지금 포인트까지 최고는 그 네. 정도까지 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와.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예요? 평균 거기는 평균이 1% 정도예요. 보통은. 1% 포인트. 네. 지금은 지금 평균이요. 네. 지금 평균도 0.56% 정도라고. 근데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그 말씀하신 대로 개점 휴업인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낮은 데는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이율을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거 평균을 내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 네. 최고 금리로 비교하면 네. 그렇군요. 야, 진짜 많이 붙었군요. 그럼 지금 완전 약간 고점이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네.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정기예금 들어야 되겠네. 제 생각엔 다음 달쯤,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 한 11월 이때쯤 돼서 예. 혹시 모르면 안 되지. 그때쯤 돼서 정기예금 가입하면 피크일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더 올릴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그러면 예금 이자는 그래도 안 올릴 수도 있어,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면 은행들이 안 올릴 수도 있긴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여윳돈 있으신 분들 뭐 집에 그냥 서랍 열어보면 한 20억씩은 있으시잖아요. 그거 이제 넣어도 좀 아시고 물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돈이시겠으나 네. 그래도 우리 알뜰하게 한 20억 이상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저축합시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넣어두시면 좋다. 이런 말씀. 아까 전에 지역별 말씀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저축은행 금리를 보면 그 동네 경제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좀 쭉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네. 아무래도 뭐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업이 많고 예. 산업이 좀 활성화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꾸준히 높습니다. 네. 꾸준히 높고 좀 특별히 눈여겨봤던 지역은 익산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 개발 경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보고 여기는 왜 특별히 다른 주변 지역보다도 금리가 높지 하고 봤을 때 그런 좀 개발 호재들 때문에 대출이 잘 일어나서 좀 이자가 높은 편이고 네. 특히 제주도도 보시면은 제주도의 특히 애월 지역 이런 지역은 요새 뭐 워낙 국내 관광도 많이 활성화됐고 네. 예. 가보시면은 정말 이제 해외처럼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예. 분위기가 뭐 발리 같이. 네. 그래서 그 지역도 좀 특별히 좀 높은 편입니다. 금리가 네. 그러면 애월이나 익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필요하면
동네 저축은행 가지 말고 어디 강원도나 뭐 이런 데 가서 돈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높으니까. 일단 여기 앉으시고 그러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 이제 대출 앱을 이용하시면은 비교 앱을 이용하시면은 그래? 굉장히 네. 대출 금리 비교. 네. 대출 금리 이 비교. CB 파이낸셜 네. 저축 하나로 여기서는 안 해줍니까? 대출 금리 비교는? 네, 저희는 일단 예금만 예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를 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같은 그런 광역 업권이기 때문에 또 이런 동료라고? 네, 플랫폼들이 또 다 잘 돼야 되겠죠. 아직 회사 여유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대출이 잘 야. 돼야 또 예금 금리도 오르고. 야, 우리는 자회사 모회사 관계인데도 그렇게 3% TV 씹으면서 저희는 아예 3% 탈퇴하고 저희로 넘어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예. 3% TV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그 3% TV보다 눈 피곤하면 네. 언더스탠딩 보실 시간에 피곤하십니다. 보지 마시고 언더스탠딩만 보세요 하는데 대표님은 아직도 여유 있으시네요. 여기는 아직 대출 대출이 잘 금리를 돼야지. 알겠습니다. 네. 대출 금리는 지역별로 다르니까 네. 그것도 알겠어요. 그 저축은행을 보면 저축은행이 어느 지역인지 표시가 딱 돼 있나요? 잘 보이지는 않던데 보니까. 원래 이제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요새는 이제 뭐 지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지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시중은행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 지역의 전통적인 강호인 저축은행들이 또 굉장히 있습니다. 뭐 진주 지역에. 저축은행이라든지. 네. 아예 지역 이름이 써 있는 저축은행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지역 특색이 드러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름도 데도 있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런 데들은 지역 경기가 잘 돼서 대출도 잘 일어나고 금리도 높고 그런 데들을 잘 골라서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저축은행을 굳이 고른다면. 네, 맞습니다. 최 대표님은 여유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여유 자금은 어디 특정 은행에 넣어놓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이걸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예. 네. 저도 저축은행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5천만 원 이하로 분산해서 많이 넣고 있는데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빨리 불편하다. 네, 너무 불편해서 좀 나라도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편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만든 SB 톡톡? 네, SB 뭐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있잖아요. 네. 저도 그걸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거하고는 대표님이 만드는 앱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것도 다 여러 저축은행을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축은행 중앙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은 저축은행들이 공동의 전산망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가입 기능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회 자체가 저축은행들의 회비로 그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회원사들 간의 어떤 약간 차이도 있을 수가 있죠. 또 큰 데는 굉장히 지금 시중은행만큼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네. 자체적인 앱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전산망이 충분해서 나는 굳이 이 SB톡톡 안 해도 되는데 왜 내 회비로 이렇게 좀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다른 경쟁사들을 도와줘야 되냐 이런 마음도 그렇지, 가지실 수 그렇지. 있고 그럴 하기 수 때문에 있겠네요. 예. 저희처럼 뭐 금리 비교라든지 건전성 비교 기능을 그렇게 충실하게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다. 그렇겠네. 또 그런 속사정이 있었네요. 야, 그거 진짜 노골적인 얘기네. 보니까. 좀 죄송하네요. 네. 그렇군요. 아니 우리 은행은 넣지 마세요 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는 비교 당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금리 높게 주긴 하지만 네. 손님들 갑자기 몰리면 괜히 번거롭게만 하고 그냥 우리 손님들 아름아름 주고 끝내겠습니다 하는 예. 은행들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은행들은 없으시고요. 예.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축은행들이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자체적으로 그런 IT와 디지털 인력을 보유한데도 네. 굉장히 규모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네. 하고는 싶지만 어떤 이렇게 사내에서 좀 그런 인력이 부족하고 이거를 했을 때 더 업무가 많아질까봐 좀 걱정하시는 건 있는데 네. 이런 거 자체를 이제 좀 거부하시는 거는 많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워낙 요새 그 다들 이제 그 판매 채널을 많이 늘리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다들 느끼시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은
정부에서 이제 문제 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금 상품에 대한 중개업에 대해서 아직 풀진 않았는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막지? 그거 왜 막고 있었습니까? 그 동안은? 그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아이폰이 나온 게 한 10몇 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법 체계는 오프라인에 기본해서 모든 금융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중개인이나 보험 중개인은 이미 중개 제도가 오프라인에 있었던 거를 약간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개념이었고 예금 같은 경우는 중개인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만이 그 예금을 수취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니까 이제 열어주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좀 방침을 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금융위에서 이제 예금 중개업을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내년쯤에 법제화하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그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입할 때도 여러 은행들이나 뭐 저축은행이든 은행이든 내가 통장이 없는데도 새로 가입 안 해도 하나만 가입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 은행에 있다가 신한은행 거 있다가 무슨 저축은행 금리가 높네? 그럼 이렇게 바로 여기서 갈아타고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가입과 이제 해지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면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게 진짜 이익이 되냐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달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예금 상품이 한 달 이내에 해지하면 50% 이자만 제공을 하고 한 달이 지나면은 거의 이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입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이상 지나셨다고 하면은 계속 오히려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 또 지금 같이 금리 차이가 많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막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1% 더 주고 이런 건 아니고 0.12%씩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유지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그게 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요즘처럼 금리가 이렇게 그래도 찔끔찔끔 올라가는 때는 아우 저 정기예금 가입하면 한 3% 주는데 하더라도 한 2% 정도만 받으면서 수시 입출금 예금으로 넣어두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가 고점이다 싶을 때 그때 3년짜리 한 번에 넣겠다. 가입하려고. 또 요새 6개월짜리 예금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홍보성 상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이율을 주는 단기성 상품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이용하시다가 충분히 금리가 이 정도면 많이 올랐지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중개업이 이제 앞으로 열려요. 금융위에서도 이제 앞으로 열어주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금 상품도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입하는 시대가 열리는 건데 이게 물론 대표님이 하는 저축 하나로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큰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 그래 거기서도 예금 금리 비교 서비스 하겠는데?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거 어떡해요? 지금 그게 걱정 있는 얼굴이에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럼 사업 안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또 저희의 차별성을 가지고 계속 더 좋은 서비스로 이제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겠죠. 이제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거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앱 보시면은 이게 얘네 왜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만큼 저희는 모든 전체 지금 금감원에 등록된 모든 상품을 다 비교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상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상품이 과연 이게 몇 등인지 몇 등짜리 금리인지 그런 것도 나와요? 속상하겠네. 뒤늦게 보면 난 뭐 한 거지? 막 이런 거. 그리고 건전성도 이 은행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투명하게 보시고 저는 그게 진정한 완전 판매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은행 가서 여러 군데 뭐 동의한다 사인한다 이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시장에서 내가 선택한 상품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실히 소비자가 인지하는 게 정말 완전 판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예를 들면 네이버, 뭐 카카오, 토스 이런 데들이 이 중개업을 한다고 하면 근데 여기는 다 자기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이버는 은행은 없지만 카카오뱅크도 있고 토스뱅크도 있는데 내가 내 은행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이 막 금리를 비교해서 우리는 우리 은행 것도 받고요. 뭐 토스 것도 받고 그게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지금 그저께 발표하신 그 정책 내용에 보면 예. 은행도 예금 비교 플랫폼을 할 수 있게끔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타사 은행을 사실 지금 그 방카 같은 경우는 예. 타사 보험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판매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경영적 판단이 필요하신 거겠죠. 그런 데는. 이제 할 수는 있게 열어주는 거예요. 네, 야, 맞습니다. 되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겠네. 어떻게? 야, 참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된다. 진짜 열심히 걱정된다. 하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걱정된다. 와. 저축 하나로 많이 다운로드 마치- 부탁드립니다. 마치 3프로 TV가 네. 재미있는 경제 프로그램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소개해주는 그런 서비스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참 어려운 시기 소비자들은 와. 즐거운. 와. 직원들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면 이 서비스 하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희 지금 11명 정도인데 네. 항상 이제 부족하죠. 많이 네.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희 부족합니다. 저희도 언더스탠딩도 직원이 한 저희도 그거의 지금- 절반 정도 되는데 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같이 뽑으시죠. 네. 혹시 직원 중에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아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이거 비교하는 김에 뭐 펀드도 비교해주고 뭐 예를 들면 저축성 보험도 좀 비교해주고. 다 비교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만 꼭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내가 여윳돈이 좀 있는데 어디에 저축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뭐 오피스텔 있다고 뭐 이것도 좀 비교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려운가 보죠. 저희도 이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예금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원활이 되고 사실 지금은 저희가 저축은행하고 시중은행만 하고 있는데 뭐 새마을금고랑 협동조합까지 하면은 이제 수천 개로 늘어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거기부터 먼저 공략을 한 후에 추가적인 이제 부가 상품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뭐 신협 이런 데는 이자가 더 높습니까? 예금 이자 생각해 보면 저축은행이나 은행보다. 그게 몇천 개 되기 때문에 알 제가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무조건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래도 일반 은행보다 시중은행보다는 보통 높은 편이었죠. 지금까지는. 지금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그 저축은행 중앙회, 은행연합회에서 비교해주는 예금금리 거기 가면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갖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매일 지점 앞에 가서 얼마야 그 적어옵니까? 저희 그건 아니고요. 은행들이 금감원에 보고하는 그 상품과 이율 정보를 저희가 끌어와서 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시된 정보를 네, 가지고. 그렇지. 직원 11명인데 전국을 다닐 수는 없지. 그러면 저축은행이 좋아. 우리 금리 올려. 이러면 혹은 내려. 이러면 저축은행 중앙회에 바로바로 그건 신고가 하도록 되어 있나 보죠? 네, 금감원에 금감원에 바로 네.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 보면 된다. 알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어떤 특정 상품을 뭐 많이 팔기 위해서 추천을 한다거나 뭐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상품을 추천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대신에 저는 지금 뭐 IMF도 있었고 또 2011년에 그런 저축은행 연쇄 부도 사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의 그 예금 선호도 나름 좀 다양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정말 뭐 나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선에서 그냥 제일 이자율 높은 데다가 쭉 나눠서 예금하고 싶어. 나는 뭐 몇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나는 건전성도 있는데 좀 이자도 많이 주고 경영 잘하는 데를 원해. 그런 데를 찾으시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또 필터가 또 이제 특별하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체율을 좀 낮게 설정하시고 낮은 은행들,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률 많이 나는 은행으로 설정을 하신 후에 네. 검색을 하시면 그 은행들 중에서 이자율 높은 데를 선택을 하실 수가 그렇게. 있어요. 필터를 이미 해놓고.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3,000여 개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또 좋은 상품을 맞는 상품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시중은행이랑 저축은행이랑 금리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나는 시중은행 중에서 좀 저축은행만큼 금리 많이 주는 데를 찾고 싶어 하면 금리 차가 최소화되는 것도 한눈에 보시면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건전성 지표라는 건 어떤 걸 주로 봅니까? 여태까지는 BIS를 많이 보셨는데 네. BIS가 조금 늦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체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악성 채권의 악성 채권이 많은 네, 거고,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 이 은행이 대출이 잘 회수가 안 되고 있네. 이런 것도 좀 아실 수가 있고 또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정말 몇십억짜리 자산 규모부터 네. 몇십조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규모와 상관없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는 굉장히 이런 다크호스 같은 그런 은행들도 있기 은행들이 때문에 있어요. 영업이익률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그런 아. 은행들을 또 찾으실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저축은행들 요즘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즉 코로나 겪으면서 뭐 자영업, 중소기업 이런 그래. 쪽에서 힘들어졌으면 버티다 슬슬 연체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건설 경기도 느낌은 아직은 뭐 큰 그런 건 안 잡히시던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지표들을 그 엄격하게 2011년 이후에 금감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급격하게 드러나는 건 없지만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은행들도 있고 예.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저축 하나로 저축 하나로 앱이나 홈페이지 가서 봐라. 네.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다. 네. 네이버 카카오 아니고 미안하지만 아이폰은 아직 앱이 없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 만들겠습니다. 창업은 언제 하셨어요? 저희는 2019년에 사실 창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인허가가 예. 없으면 아예 이거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2020년에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받으면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죠. 2020년에 20년. 사업을 일단 시작해 보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군요. 죽겠습니다. 아주. 와.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아이템 자체는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막 열리는 시장이고. 아니야 저는 저도 이 사업을 해볼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들여다봤는데 이게 사실은 돈을 중간에서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에다가 내가 당신들의 은행 이자가 좀 높다고 소개해줄게. 그럼 여기도 당신 은행에 가서 예금 가입을 많이 할 테니 나한테 돈 좀 줘. 이런 모델이 돼야 되는데 네. 예금 금리를 높게 하는 은행은 야 소개해 주는 건 고마운데 안 그래도 우리가 높게 했더니 전화 자주 와. 손님들 많아. 이건 우리가 뭐 한 200조 원 정도 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잠깐 손님 좀 모아보려고 특판 예금하는 거라 넉넉지도 않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당신들한테 돈 주면서까지 홍보할 생각은 없어.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데도 있으시죠. 왜냐하면 특히 금리가 낮을 때 같은 경우는 특판 예금 막 출시하시면은 네. 새마을금고 앞에 가서 막 줄 서시고 막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사도 네, 아마 네, 많이 네.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플랫폼이 되면은 은행들도 어떤 태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이자율을 예전만큼 많이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지금 옆에 다른 은행들은 이 정도 주네. 그러면 우리 은행의 그런 지금 여러 여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만 줘도 충분히 모객이 되겠구나. 그런 시장 지표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은행들도 굉장히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굳이 무리한 특판 금리 내걸 필요 없이 그렇죠. 이게 비교가 잘 되면 살짝만 높아도 온다.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고액 예금이 지금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안전성이랑 또 편의성 문제 때문에 네. 시중은행이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소규모 은행들로 분산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앱을 만약에 이용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저희가 네. 이제 중개업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가입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 금리가 더 높은 사실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0.1%보다 더 낮을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데 지금 예. 추세로 수수료가. 봤을 때는 수수료가 아니라 이제 금리 차가요. 금리 차가. 예. 근데 그렇게 되면 0.1% 차이 때문에 그 은행에 따로 방문을 하시던지 또 그 온라인으로든 또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또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은행에서 사실 제가 좀 만나보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홍보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와도 가입 절차 해서
한 단계마다 다 이제 10명씩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하다가 아예 그만 안 할래. 네, 이게 왜냐면 예금 개설하는 절차가 뭐 본인 복잡하죠. 인증하고 네, 뭐 전화 네. 인증하고 네. 신분증 찍고 해야 되는 이제 복잡다단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리고 일단 이동을 하시는 것도 그 사이에서도 많이 빠져나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은행들도 수긍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떤 은행들도 사실은 수신을 하시기 위해서 영업 비용을 쓰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커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율은 업계의 표준도 없죠. 정해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상한은 아마 그 연말이 되면은 정부가 정해질 거다. 정해질 건데 원래 예금이라는 게 굉장히 예금에서 사실 은행이 마진을 본다기보다는 대출에서 마진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저렴한 수수료로 저희가 해드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대략 뭐 어느 정도 생각 내지는 물론 그 꿈이 실현된다는 네. 보장은 없으나 대략 한 1억 원 정도 예금을 갖다 드리면 안내해 드리면 중간에 중개업체는 몇 % 정도 받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합리적인 건 저희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마 초기에는 네. 굉장히 낮을 거고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그 은행들도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낮을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0.01에서 0.03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1억 옮겨주면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힘들겠는데. 치열한 돈 벌기 힘들다니까. 돈 벌기 진짜 맞습니다. 힘들다. 돈 벌기 힘들어. 근데 예금 규모는 사실 몇백조가 되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이제 10%만 해도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러네요. 1조면 3억 꿈만 원. 보고 있습니다. 10조면 30억. 이상하게 그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잖아요. 온라인 쇼핑할 때는 100원 싼 거 그렇게 열심히 찾아.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똑같은 거니까. 평소에 100원은 그래도 100원 가져라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이상하게 살 때만 되면 이게 왜 100원이 더 비싸지? 그 심리가 뭐냐면요. 100원을 아끼겠다는 심리가 아니라 네. 내가 최선을 다했다? 아니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100원이야 뭐 100만 원도 뭐 어디 바보같이 낭비하기는 하죠. 네, 네. 1,000만 원짜리 백도 사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1,000만 원짜리 백은 똑같은 백이 다른 데서 더 싸지는 않으니까 1,000만 원짜리 사는 거거든요. 사는데 그런데 내가 바보가 그렇죠. 되는 기분은 똑같은 싫다. 콜라가 여기는 4,500원, 여기는 4,600원이면 4,600원에 사면 바보지. 100원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싫은. 그게 싫어서. 그래서 저는 콘텐츠 유료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잠깐 그냥 편하게 듣고 네, 계세요. 예, 뭐. 콘텐츠 유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예. 왜 뭐는 뭐 10만 원, 20만 원 쭉 잘 쓰면서 뭐 그런 걸 한 달에 10,000원 결제 이걸 안 하냐. 예. 예를 들면 우리 뭐 저 네이버에서 하는 프리미엄. 거죠?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3프로 TV 하이라이트 한 달에 4,000 얼마죠? 4,900원. 4,900원밖에 안 하는데 네. 왜 커피값. 그걸 그렇게 안 하냐?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거 가입해서 봤는데 내가 기대한 거와 달라. 그럼 나는 뭐가 된 거냐? 난 바보가 된 거다. 사기당한 거 바보가 된 거야. 차라리 언더스탠딩이 여러분 좀 4,900원씩만 좀 도와주세요. 저희 배고파요. 그러면 그건 도와준다. 까짓거. 그런데 저희가 좋은 콘텐츠 만들었는데 4,900원 내고 보세요 했는데 보니까 안 좋은 콘텐츠야. 그러면 나는 바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되는 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심리입니다. 우린 뭐 콘텐츠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니면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뭐 눈높이가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뭐 보시는 분들 중에는 좋을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 다음 달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할 수 있어요. 해지가 되게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럼 4,900원도 아까워.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안 대표가 사비로 환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 대표가 그거 만드는데 더 많이 관여하거든요. 제가 환불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야 이거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잘 되길 바란다는 재미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계신데 대표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예. 이제 요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걸 특허를 2008년에 출원을 하고 2009년에 등록을 했어요. 2008년이요? 네, 예. 예금 금리 비교 서비스를 특허를 냈다. 네, 예. 특허 받았습니까? 네, 2008년이면 스마트폰이 본격화되기도 전인데? 네, 나오기 전이죠. 네. 내가 이 사업 했었으면 기껏 열심히 해놓고 특허 침해가 될 뻔했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게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고 우리나라의 그 규제는 사실은 포지티브 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금 중개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인허가 신청을 하고 뭐 예비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러다가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그걸로 처음에 저희가 그 지정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그러면 법인을 세우기 전에 특허부터 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게 언젠간 열릴 것이다 생각하고. 네. 야. 왜요? 뭐 억울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네.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뭐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굉장히 비교해보고 쉽게 구매도 가능한데 이런 저축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좋은 상품이 많은데도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없어서 좀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랑 그런 마켓플레이스랑 좀 접목을 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특허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럼요. 이거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이 한 푼이 의자 한 푼이 아깝기 때문에 전국 어디라도 가서 가입할 의지는 있으신데 어디가 제일 높은지 잘 모르죠. 비교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비교하기 힘들죠. 대출 뭐 비교하는 게 힘든 것처럼 여전히 예금도 마찬가지로 비교가 어렵죠. 내가 아는 몇 개 은행 비교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이런 비교 플랫폼이요? 예. 완전 비교하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중개업 자체는 우리나라 말고 많은 나라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 중개도? 네, 예금 중개도. 그 생각해보면 없는 게 이상한 것 같네요. 그렇죠. 다 다른 거는 다 중개가 되는데 제대로 예금, 없는 게 예금만 중개가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 대출 중개도 한 곳에서 다 해주는 케이스는 없죠. 지금도 없나요? 지금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비교는 해주죠. 비교는 뭐 열심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스톱으로 쫙 되느냐 그거는 좀 애매하고 그 얼마 전에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서로 대출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러죠? 대환 대출 갈아타기 해주는 뭐 만들려다가 그것도 은행들이 반기 들어서 그것도 못했잖아요. 아직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규제가 좀 뭔가 개선되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은 혹시 없으셨어요? 저희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샌드박스 제도 같은 경우는 특정 법률 하나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요게 없거나 아니면 금지돼 있으니까 요걸 한시적으로 풀어주세요라는 건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규제가 또 법률이 생기더라고요. 법령이. 그러면 또 다시 그걸 풀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게 중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그냥 광고로 볼 것이냐 그렇죠. 요런 거에 대해서 그 해석이 모호할 때 처음에 요거를 샌드박스로 지정을 받았는데 작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거를 굉장히 강화해서 다 중개로 보게끔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갑자기 또 새로운 법률이 생겼으니까 카카오페이가 하면서 불거졌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또 이제 그 규제를 푸는데 지금 벌써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하다 보면은 사실 중소업체들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샌드박스 제도를 좀 그냥 요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이 돼서 요 서비스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검증이 되는 기간 동안은 그냥 다 포괄적으로 모든 법률에 대해서 보호받는 걸로 좀 예외 규정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게 금융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산업 쪽에서도 저는 이런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예금 중개, 예금
예금 대출 이자 비교 서비스, 중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나를 자유롭게 좀 해달라 하는 게 샌드박스 신청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허락함. 그러면 대표님 회사만 할 수 있는 거, 신청한 그 회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게 돼? 그럼 나도 할래. 신청한 회사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됩니까? 그것도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그 금융혁신특별법이라는 게 처음 제정됐을 때는 좀 이제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이 아이디어 이렇게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오래전에 특허가 있었고 예. 가지고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 우후죽순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경쟁력에 의해서는 많이 저희가 좀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지정되고 지정이 이제 끝나고 기간이 끝나고 법제화 됐을 때 뭐 1년 동안 독점적인 배타적 권리를 준다든지 하는 법 조항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한 회사가 한 개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샌드박스에서 졸업을 하고 네. 오케이 이거는 그냥 풀어줘도 되겠네라고 해서 아무나 하세요라고 할 때 네. 샌드박스에서 혼자 열심히 했던 그 업체 너만 1년 동안 더 해 하는 그런 건 거는 없다. 네. 그 신청을 하긴 했을 텐데 안 돼. 그러고 했나 보죠. 제가 그 앞선 업체들이 신청을 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지정을 할 때도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제한이 없어요.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아무리 뭐 특허로 방어를 한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러 건을 지정할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요 샌드박스 제도 자체가 법 규정을 풀어주는 걸로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 법을 풀어줄 뿐이지 그 다음에 일은 보호해주거나 하는 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요 서비스가 혁신적이야.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 그럼 요것만 풀어줄게. 이 법이 문제야? 그럼 요 법은 빼줄게. 네. 너희들 알아서 해봐. 근데 이제 너만 이 법에 대해서 예외를 주면 안 되니까 다른 데도 다 풀어준다? 약간 요런 느낌이 있는 거죠. 샌드박스에 있을 때도 다 신청한 데들만 합니까? 아니면 다 한번 풀어주면 다 지금은 관련된 샌드박스 안에 있으신 거죠? 샌드박스에 신청한 업체들만 업체만? 되는 건데 업체들만 돼요? 네, 유사한 서비스를 신청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해주는 거의 거군요. 다 받아주시는 경향이죠. 야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업체 이렇게 많네. 좋아 그냥 내게 다 다 해줘? 와서 요 샌드박스 안에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네. 그럴 때 신청을 안 했던 5번째 업체가 손들고 저희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그건 안 받아줘요? 받아주죠. 그것도 받아줘요? 네. 법제화는 안 됐고 샌드박스만 있는데도 네, 예. 그래서 지금 금융중개업, 예금 중개업 같은 경우도 아마 경쟁업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내 걱정된다 정말.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네 지금. 그러게. 우리는 그럼 예금 금리 비교하는 서비스 업체들을 비교해 줄까? 특허 있음 없음, 업력 7년, 2년, 4년, 뭐 민원 발생, 뭐 주 몇 회, 뭐 이렇게. 아니 그래도 대표님 이게 먼저 시작하는 거는 좀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조금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야.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저축 하나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축 하나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CB 파이낸셜 솔루션의 최혜윤 대표님. 네. 이런저런 요즘 은행들 건축은행들 금리 상황 고민들도 같이 들어봤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네. 다른 걸 좀 파셔야 되는데. 네. 하여튼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자, 세상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어른들을 위한 본격 성인용 교육 방송 언더스탠딩. 여기서 재밌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셨죠? 예, 저희는 또 밥 먹고 와서 네. 7시 45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왠지 근데 착잡하네 오늘은. 오늘 인터뷰는 뭐가 짠해요? 짠한 느낌이 있어요. 왠지 도와드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네요. 아이고. 여유자금 많으니까 도와주세요, 안승찬 대표는. 애플 나오면 난 진짜 예금 금리 비교 서비스를 언제나 한번 해보나. 저의 소원은 대출에서 벗어나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라라는 목소리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5천만 원도 너무 많아. 예금자 보호 한도. 고맙습니다. 7시 45분에 뵙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